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이른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시장 상황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꾸준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녹록치 않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이현철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부동산 시장 얘기부터 좀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요즘에 급등 분위기가 진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상승론자들을 중심으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 전환하는 건 아니다. 뭐 주간 상승률을 보면 0.1%, 0.01%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락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진단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할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수와 매도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는 매도자는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자는 시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었냐? 이 원인은 바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부가 최근에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등 아주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이 영향들을 즉각 이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예상을 해보면 지금 신고가 쪽의 거래 상황이 조금 더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지속적으로도 이런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나 똑같이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은 더 버티게 되고 매수자들은 이제 쫓아가서 사야 되는 상승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상승장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요인들을 좀 여쭤볼게요. 어떤 요인들로 상승한다고 보십니까? 임대차 입법에 의한 약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임대차 입법을 정부가 긴급하게 추진한 것은 전세가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급속하게 이 법을 실행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전세가가 급등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사람들의 심리를 또 자극시킬 수 있어요. 상승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승 요인이나 하락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8년, 9년 정도 상승을 지속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의 심리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규제가 나왔을 때 강한 충격을 받고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버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하락 요인이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힘이 약해져서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심리 상태가 더 상승 쪽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요인은 시장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 있어요. 근데 하락 요인은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요인은 살아있고 하락 요인은 약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하락 요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요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나와야 지금 하락이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낙폭도 궁금하고 시기도 궁금하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정부의 분양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점점 경쟁률이 옛날에 100대 1이었던 게 뭐 이제 앞으로는 50대 1,
뭐 10대 1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부터 매수자들은 매수를 딱 멈춰 버려요. 지금까지는 분양이 로또 분양이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기는 상황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분양이 생기면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의문이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들은 매수 세력도 약해져 있는데 시장 상황이 이제 시세 차익이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라고 인지하면서 매수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매도자들도 이제 매도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상승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그 상승 상황으로 인해서 분양가도 어느 정도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분양이 생기면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락할 때 하락폭을 예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가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 갭은 약 50% 정도, 인기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50% 수준입니다. 그럴 때 매매가가 전세가를 어느 정도 근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게 대략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멈추게 된다라는 그 통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막차라도 타야 되나 이런 조급함도 사실은 뭐 패닉 바잉은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을 건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거의 10년 가까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하락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락 상황을 얘기하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락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하는 분들은 짧게 보고 매수하기도 힘들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하락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만 더 버티시고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작정 기다리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부동산의 지식을 늘려서 적정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로 소위 대변되는 뭐 신혼부부 청년, 젊은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 후 불안감이 좀 내려갔다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분명히. 경쟁력이 뭐 가점도 그렇고 많이 낮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막 올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청약을 가능하면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것은 사실 이게 청약이라는 건 1등 아니면 나머지 2등, 3등, 4등 뭐 이런 사람들은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이 청약에 당첨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 가점이 점수가 한 65점 이상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청약 기간 만점, 무주택 기간 만점 이런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부양 가족 수가 자녀 2명도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에요. 3명 정도 그러니까 가족이 총 5식구 정도 되어야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약 당첨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올인하는데 가능하면 사실 당첨될 가능성을 미리부터 따져보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람은 미리 그냥 준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반 아파트 이런 것을 매입하는데 관심을 더 가지고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제가 이번 정부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서민을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세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인정도 해요. 문제는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의도만 가지고 전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막 내놓거든요. 근데 이 정책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 정부가 바라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의도한 바는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집을 팔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부작용을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오히려 안정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급등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신속하게 막 정책을 처리하는 부분은 바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을 좀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혹시 나올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뭐 당분간 집값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정부 공급 대책에 따른 대규모 분양이 시작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고 미분양도 나오며 하락전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청약에 유리하지 않다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라는 조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